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패대기 쇼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단 행원에서 은행 통합 은행장까지 오른 우리 지역 출신이죠.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장님, 함영주 통합은행장 어떤 분입니까? 하나은행장 함영주 1956년생입니다. 현재 59세죠. 부여 은산 출신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강경상고를 졸업맞고 80년도에 서울은행에서 취직을 하면서 다시 야간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한국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면서 분당 중앙지점장과 서지지점장, 가게영업추진부장과 남부지역 본부장을 지내면서 2013년도부터는 충청영업그룹 대표를 맡으면서 이번에 KEB 하나통합은행장 CEO 자리까지 올라간 아주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잘했냐 하면은 참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은행장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1인 통장 갖기 운동을 하면서 또 1통장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걸 지역에 하나하나 다니면서 밀착형으로 하는 영업을 해가지고서는 그 다른 은행장들한테도 신임을 받게 돼서 이번에 통합은행장으로 가게 된 거죠. 이분은 특유의 친화력을 가지고 어떤 그 자기의 바탕을 깔아 나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화를 잘 내지 않는답니다. 이분이. 그리고 또 예스맨이라 그러죠. 윗사람이 이야기라면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가서 뭐가 반발을 해도 다음에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스맨으로서의 그런 걸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주 노조에서도 지금 이분 한 분만 노조에서 지금 반발을 안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분이 참 온순하고 차근차근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함영주 위원장 은행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시 하셨는데 지난 1일날 9월 1일날 이제 취임식을 가졌는데 이 외환은행하고 이제 통합을 했는데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딱 앉히는 어떻게 보면은 화학적 결합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보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함영주 은행장? 예, 일단 우리 충청도 부여 출신이 그 인생을 그 성골로 정석대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 제대로 이렇게 한 분이 아니신 자수성가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대 은행인 이제 KB 하나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한 거 대단히 축하는 드립니다. 참 관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한가요? 은행이니까? 아무튼 관복이요. 네. 그 사람이 한 60 가까이 되면은 그 이제 싫든 좋든 자기의 캐릭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깔끔하고 명료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 다 이제 정해집니다. 우리 함영주 행장님 촌에서 태어나셨죠. 전기도 그렇죠. 좀 늦게 들어왔다고 네. 하더만요. 네, 저도 옥천 촌 출신이라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강경상고를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대학도 이제 야간으로 다니고 물론 행원을 하면서 다닌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닥부터 올라온 인생으로 점철이 돼서 일종의 이제 투사죠. 투쟁. 그러다 보면 거기에 붙다르는 것은 그 영업력과 소통입니다. 위아래 소통이 되지 않으면 현재까지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전쟁이 임진왜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우리 영웅으로 남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그때가 평온한 시기면은 이순신 장군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을 상황 아닙니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듯이 이분이 처음에 80년에 그 서울은행을 입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점장 정도, 서울에 있는 자그마한 지점장 정도 할 때쯤인 2002년 정도에 그 하나은행하고 통합이 되는 예, 거죠. 통합이 되죠. 근데 이제 말이 통합이지 이제 흡수 통합입니다. 거의 예. 하나은행이 성골이죠? 서울은행을 이제 먹은 개념이 됐죠. 네. 그러다 보면 피합병에서 그 점령군한테 점령을 당한 상황입니다. 힘 바로 많이 못 씁니다. 예, 그 상황이면은 그 정도에서 지점장 정도, 피합병된 은행의 지점장 정도면 제가 알기로 거의 한 70-80%는 그때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옆에서 지켜보질 않았겠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영업력, 그렇죠. 아래 위로 소통하는 그 능력을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차분하게 그 올해 9월 전까지 지금 행장이 되기 전까지 하나은행에서 차분차분이지만 일반 분들보다 좀 늦게 그 요직을 맡으면서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남들보다 그냥 빨리 올라간 것도 아니고 차분차분하게 밟아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함영주 은행장의 그 좌우명을 보면은요, 낮은 자세로 섬김과 배려의 마음. 아, 이게 이제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별명은 뭐 이제 시골 촌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조직 안팎에 이제 신망이 두터운데요. 이분이 일화가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의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매주에 조깅하고 산행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서 아주 직원들과는 아주 격이 없는 소통하기로는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충청 뭐라 그럴까요? 하나은행 충청 영업 그룹 자꾸 이제 충청자를 넣는데 우리 충청은행도 하나은행의 피합병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은행은 지금 충청은행 어디죠? 서울은행, 서울은행, 예. 외환은행 또 뭐 있습니까? 아무튼 많은 그 통합 챔피언 개념이 된 거지. 예, 자산 300조에 이르는 우리 최대 은행이 됐는데 은행장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 당시 충청 영업 그룹 대표라 그러는데 이제 충청 우리가 이제 대표라 그러잖아요. 부행장급인데 1,00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그분들의 직원의 이름 뭐죠? 생일, 신상, 애로상 이런 거를 모두 기억을 할 정도로 아주 비상하답니다. 그리고 병과 중인 직원, 또 직원 가족, 환자까지 방문해서 위로를 할 정도로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친화형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뭐 좀 일화가 있습니까? 지역에서도 보다도 이제 그 강경 상고를 같이 다닌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동창회도 꼭 나오면서 또 못 나오더라도 해빈 보내고 나오더라도 함께 갈 수 있고 어디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그런 어떤 친구지간의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자기가 그 부은행장을 하면서도 큰 소리를 안 내고 겸손한 거, 특히 많은 겸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분이.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면은 굉장히 그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하나하나를 다 보살피는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이분이 항상 했답니다. 왜 이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됐느냐면 실제로는 지금 하나은행장이 기본이 있습니다. 또 외환은행장이 기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분들 중에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실제로는 통합은행장이 돼야 되는데 왜 이분이 함영주 씨가 부은행장이 됐느냐 하면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양짝의 노조에서 전혀 한치의 반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행장들 두 분 쪽에 은행장 기존적으로 있던 먼저 분의 은행장들은 약간 노조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미리 수습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았다면은 그런 걸 보면서 함영주 은행장께서는 진짜 여러 가지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겼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송국장님 이 하나은행 하면은 오랜 시간 하나은행장을 지낸 김승유 씨가 우리 뇌리에 많이 이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예, 예. 뭐 얼마 정도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때 그 시절보다 규모가 더 큰 이제 은행장이 됐으니까 그때도 제가 그 김승유 은행장 시절에 월급이 뭐 아주 수십억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그리고 스톡 옵션이 뭐 합해서 몇백억 막 이런 얘기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이 은행장 되면 얼마나 받아요, 요거? 하나 은행장. 그 정도 이제 은행장이 되면 연봉. 이제 연봉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스톡옵션이라는 게 그 연봉에 나중에 되면 세금으로 다 나오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연봉이나 상황은 됩니다. 그런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까놓기도 좀 뭐한 상황이고. 몇십억 단입니까? 예, 그 영업 실적에 따라서 100억 단입니까? 100억이 넘어갑니까? 그 100억까지 된다고 하면은 좀 그 상대적인 피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하명주 행장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가 임기죠. 예, 한 2년 3년 정도 이제 임기를 하는데 그 지금이 전쟁 중입니다. 그 지금 화학적 결합을 나름대로 이뤘지만 이 이제 화학적 그걸 해야 결합이- 돼요. 예, 지금부터. 예, 이분이. 예, 결합이 과연 폭발하지 않고 잘 가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2007년 임기 동안 해야 되실 2017년. 예, 2017년 그때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기 기존의 하나은행장님, 네. 기존의 그 외환은행. KB 외환은행장님 서울은행. 성품이나 상황이나 그 현재 행장하시던 분들 그 인맥이라든가 그 공부하신 거라든가 그 흡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 은행장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점령을 당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점령을 한 입장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적이 있지만 그 외환은행이 지금 한 이사들이 한 30몇 대 20몇 정도로 지금 외환은행이 작고 하나은행이 이제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이제 우위를 쓸 수가 있는데 행장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그 외환은행 노주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병당한 그 은행 행원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그렇죠. 준 겁니다. 메시지죠. 예. 그리고 합병당한 속상함이나 안타까움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들으면서 그걸 나름대로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더 괜찮으신 분과 명망 있으신 분이 있지만 거기다 영업력이 대단합니다. 품성도 좋으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영업력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영업력이 이제까지 행원서부터 해오면서 그렇죠.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아까 300조 원의 자산이고 네. 지금 대한민국 최대 규모가 됐는데 1위입니다. 1위. 예, 그러면 이제 매출이나 상황이나 이제 영업력도 당연히 최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화학적 결합을 해서 KB 하나은행이라는 게 이거저거 뭉쳐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KB 하나은행이다라는 모든 조직원들이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KEB. 예, KB. KB 하면 국민은행 생각이.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매출이나 상황, 영업력도 확 올라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우리 하명주 행장이 가장 적격이었었기 때문에 최소한 전쟁이 좀 마무리될 2017년까지는 우리 하명주 행장이 맡아서 잘 이끌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합을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예. 이분도 이제 점령을 당해본 분이라 예.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환은행에서도 당신도 서울은행 출신이고 하니까 예. 그 아마 선택을 했지 않나 이제. 근데 이 점령을 당한 그 은행원들은 예. 굉장히 불안에 떨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령자가 불이익을 받습니까? 점령 당한 자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하명주 은행장께서 풀어야 될 과제겠지만은 또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충청은행 아니 저 하나은행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분이 그 영업의 달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한테. 예.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은요 그 내용을 기록을 한답니다. 이렇게 뭔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다음에 그분을 만날 때 또 그거를 꼭 기억을 결과를 되살려서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뭔 얘기 한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렇게 이런 얘기를 상대방을 감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런 분은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9월 1일 날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딱 일성이 뭐냐면은 인류은행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 KB 하나은행은 뭐 이제 자산 규모로는 대한민국 제 1등이기 때문에 인류은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의장님 함영주 은행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뭐 혹시 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죠. 덕담이라도. 지금 통화를 하면서 우리 30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많이 키워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또 이런 통합을 하면서 직원들이 지금 이제 감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가보면은요, 밑에 층에는 이 하나은행이 있고 위층에는 외환은행이 있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 6월에 이제 그게 통합을 된답니다. 한답니다. 예, 6월에. 통합이 됐을 때 그를 인원들의 감축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거를 무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김경호 하나은행장이나 김한근 외환은행장이 지금 부회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렴청정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지 않나, 이 조정하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또 하나는 지역에 지금 현장 중심의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그래갖고서는 지금 금융의 통합 멤버십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통합 멤버십 그 뭐 카드든지 또 하나 멤버십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주민한테 시민들한테 다회를 해준다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잘 짜갖고 그거에 대한 것이 좀 시민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전 이런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송 국장님 뭐 바라는 점 있어요? 우리 함영주 은행장.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함영주 행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사, 사람 관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사람 관리 잘 하시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면은 그 현재까지 해왔듯이 갑자기 변할 수도 없지만, 행원서부터 지금 은행장이 되기 전까지 변함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최고 꼭대기인 그 은행장이 되셨는데, 요때까지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변할까 좀 두렵습니다. 해오셨던 대로 꾸준히 항상 사람 속에서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은 우리 충청도에서 멋지게 기억에 남는 멋진 은행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또 대전에서 또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대전의 또 D2뉴스 대전 시민방송도 좀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역경을 딛고 오늘의 최고의 KB 하나은행의 수장이 됐기 때문에 저 역시 제가 충청도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도가 계속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은행장님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